안녕하세요. 모티는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인제 스피디움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렉서스의 RG 그리고 신형 RX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서스에서 이미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UX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시승을 했었죠. 그 차는 기존에 있던 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모델이고요. 근데 오늘 만나보실 이 RG는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요타 렉서스에서 만든 ETNGA를 바탕으로 만든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게 개발이 됐고요.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최신형 전기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RG450E랑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신형 RX, 렉서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모델이죠. 렉서스의 RX가 요게 무려 5세대입니다. 5세대 RX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됐고, RG도 마찬가지고 RX도 마찬가지고 서킷을 주행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 도로에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G 먼저 디자인이랑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차가 굉장히 늘씬하죠. 특히나 여기 본네트에서 루프 A필러가 정말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굉장히 늘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길이가 4.8m가 살짝 넘거든요. 그리고 휠 베이스도 2850mm예요. 그 정도 되면 사실 소렌토보다도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되는 사이즈죠. 근데 얼핏 보면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차체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내에서는 NX하고 RX 그 중간 정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순수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도 전기 모터, 뒤쪽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 있는데, 요 RG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전기차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와 보시면 순수 전기차 전용 모델인데 지금 앞쪽에 충전구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전기 모터가 출력이 더 세고 인버터도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후륜구동을 우선하는 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기아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차는 약간 앞바퀴 굴림에 가까운, 그래서 출력 자체가 앞쪽이 훨씬 더 세고 뒤가 조금 더 약한 그런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력이 앞뒤 합쳐가지고 230kW거든요. 근데 앞에가 150kW, 뒤에가 80kW. 그래서 앞쪽이 훨씬 더 강력하더라. 그게 나름 렉서스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아이오닉도 그렇고 뭐 EV6도 그렇고 다 뒷바퀴가 메인이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앞바퀴여서 이게 왜 설계를 그렇게 한 거냐 그랬는데, 이게 좀 역동적인 주행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직선 위주, 승차감 위주, 정숙성 위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무래도 렉서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를 앞바퀴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두는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조금 아쉬운 게 충전구가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속 충전은 괜찮은데 만약에 급속 충전을 할 경우에는 이게 무거운 케이블을 여기까지 갖고 와서 충전하려면 이게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전동식이 아니고 그냥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야 된다는 거. 네,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이 디자인이 정말 날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보시면 스핀들 그릴 형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스핀들 바디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지만 앞쪽에는 구멍은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진짜 옆에서 보시면 여기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쉐입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바디 라인도 진짜 늘씬하게 쫙 뻗어 있고, 여기서 이제 D필러에 까맣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와서도 보시면 이 그 면이나 형태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요타는 이게 디자인에서 요즘 조금 아쉽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렉서스는 여전히 디자인은 진짜 멋있어요. 자, 지금 행사가 시작이 돼서 일단 또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X를 먼저 공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X는 이번에 총 그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350H 하이브리드, 450H 플러스 PHEV, 그리고 500H F 스포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지금은 500H F 스포츠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을 먼저 하고요. 자, RX의 500H는 이번에 이제 처음 적용이 된 건데요. 요 500H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승했었던 토요타 크라운 있죠. 크라운의 그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 그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4 터보 엔진 이랑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승했던 그 토요타 크라운이랑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최고 출력이 토요타 크라운 같은 경우는 합산으로 해서 348마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371마력이어서 그래요. 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371마력으로 출력이 조금 더 높은데 근데 토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에서 약간의 변화를 줬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SUV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렉서스니까 그런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출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 근데 371마력이나 되다 보니까 힘이 상당히 강력하긴 하죠. 네. 그래서 가속이 상당히 시원시원하고요. 자, 렉서스 RX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5세대로 진화를 한 거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1세대가 그 이제 토요타 해리어를 렉서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2세대, 3세대, 2세대 RX부터 국내에 출시가 됐죠. RX 300이 맨 처음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억이 승차감 진짜 좋다. 이거는 SUV인지 세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숙하고 승차감이 정말 좋고 또 공간 활용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뭐 오프로드 성능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게 나름 RX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근데 이 RX가 나름 렉서스에서 굉장히 효자 모델이거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ES죠. 그렇긴 하지만 SUV에서는 RX가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 핵심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5세대로 진화를 했고요. 그 5세대 제가 봤을 때 이번 5세대 RX에 있어서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변화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4세대 RX랑 차체 길이가 똑같아요. 근데 휠 베이스가 60mm가 늘어났어요. 와, 요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RX가 기존에 차체 길이 대비 휠 베이스가 조금 짧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가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해가지고 지금 휠 베이스가 60mm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비례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게 중심도 약간 낮아졌고 앞뒤 트레드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체의 주행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RX는 늘 타보면 승차감이 진짜 좋았거든요. 지금도 승차감 진짜 좋네요. 이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 승차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이 차를 탔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형 RX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의 2.4 터보 엔진이랑 결합된 하이브리드인데 요거가 지난번에 이제 그 크라운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방식이랑은 약간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MG1, MG2가 앞에 전기모터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병렬 혼합 방식을 쓰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 뒤쪽에 모터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총 3개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요거 500H에는 앞쪽에 전기 모터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MG1, MG2를 통합을 한 거죠. 그리고 변속기도 CVT가 아닌 자동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후륜의 이제 이 엑셀 자체가 좀 더 성능이 강한 그런 후륜에다가 전기 모터 EX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륜구동을 만들어 놨거든요. 힘은 진짜 여유있고 좋네요. 가속이 굉장히 매끄럽고 시원시원하게
사운드도 되게 멋있어요. 지금 이게 4기통 엔진인데도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F 스포츠 트림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안정적인 주행 감각 확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놓은 상태고요.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하체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응답성도 조금 더 좋아지고 사운드도 조금 더 카랑카랑해진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R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쟁 모델을 꼽는다고 하면 뭐 X5, GLE 뭐 2급이라고 봐야겠죠. 제네시스의 GV80 이런 모델을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성격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렉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 X5나 GLE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지향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과 조용한, 그리고 도심에 좀 더 적합한 그런 형태의 감각을 제공을 하는데, 야, 이거 상당히 재밌네요. 그리고 승차감이 진짜 좋다. 와, 이게 아무래도 렉서스 RX는 타보면 이거 그냥 평상시에 도심이든 뭐 장거리 여행이든 뭐 가족과 함께 나들이든 이럴 때 진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이번 RX도 좀 그런 느낌은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00H F 스포츠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370마력대 고성능 파워가 적용된 만큼 좀 달리기도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제공이 된다는 점 반갑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2급의 차를 타시는 분들은 나름 성능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는 뭐 연비도 괜찮으면서 또 성능도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요,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오, 야, 이게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것 치고는 지금 코너에서 롤을 진짜, 오, 야, 이게 사실은 롤이 지금 거의 안 느껴지는데요. 와, 이럴 수가. 승차감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롤이 안 생겨. 이게 뭔 일이야? 야, 응답성도 상당히 괜찮네. 이게 371마력인 걸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크라운 때도 뭐 348마력 치고는 가속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371마력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굉장히 경쾌한 건 사실이에요. 확실히 이게 롤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으면 차가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버티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이 세팅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서킷에 들어갔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버텨줄지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도로에서 이 정도로 버텨주면 지금 꽤 버티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 만큼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분명히 처음에는 살짝 기울어지는데, 자, 막간을 이용해서 또 인테리어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인테리어가 기존이랑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렉서스 인테리어가 나름 요 계단식으로 이쪽 센터페시아가 배열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는데, 지금은 계단식 느낌은 별로 없고요. 그 대신 이쪽에 레이어를 좀 독특하게 넣어가지고 여기 조수석에 앉으신 분은 이쪽 레이어랑 앞쪽 공간이 되게 시원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큰 화면의 이 디스플레이거든요. 이게 14인치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까지 지금 다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기본 메인 이쪽 내비게이션 화면은 뭐 12.3인치랑 비슷한 사이즈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바뀌고 인테리어가 조금 바뀌면서 이렇게 첫눈에 딱 봤을 때 우와, 되게 고급스럽게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이쪽 14인치 디스플레이를 조금 잘 못 썼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가 좀 이쪽에 있는 이 온도 다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그 14인치의 효과를 제대로 좀 못 내는 게 아닌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디스플레이로 적용되어 있는데, 요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나 또 커브드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도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베젤은, 이 블랙 베젤은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조금 아쉽네요. 네. 기존도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와 엄청 예뻐졌어 이런 느낌 정도는 아니어서 14인치가 들어간 건 반가운데 조금 아쉽다
그리고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시트도 중간 바깥쪽에 또 스웨이드 재질도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게 노멀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게 롤이 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승차감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해서 많이 딱딱해지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롤 제어는 확실히 해주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런 세팅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면 스포츠 모드가 됐다고 굳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주행에서 승차감이 딱딱해지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코너링에서 안정성, 고속 중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크게 헤쳐지지 않으면서 코너에서 롤은 잘 잡아주고 그러면 그 세팅이 베스트인 거죠. 승차감 자체가 스포츠 모드가 훨씬 낫네. 근데 지금 오늘 시승이 굉장히 짧은 코스에서 짧은 시간만 진행되는 시승이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RX가 지금까지 늘 굉장히 조용하고 또 정말 매력적인 승차감을 제공했던 그런 중형 SUV였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에 신형 RX도 그 느낌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500H 같은 경우에는 371마력으로 출력이 늘어나가지고 힘이 강력해진 점도 사실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지금 F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아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이 스포츠 모드에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 코너에서 기울어지는 걸 잘 제어를 해줘가지고 롤을 많이 억제해주는 요 시스템은 진짜 괜찮네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RX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주행을 즐기는 그런 차도 아니고 막 험한 오프로드를 즐기는 차도 아니고 데일리에서 정말 편안하면서 럭셔리한 그런 주행을 즐기는 그런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인 만큼 그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휠베이스가 늘어나고 차체 그 밸런스 스탠스가 굉장히 좋아진 이 부분은 확실히 잘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14인치 모니터랑 계기판이랑 이게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이 좀 더 예쁘게 잘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도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지금 500H F 스포츠 같은 경우에 1억이 넘어요. 그래서 1억 1,560만 원이어가지고, 근데 경쟁 모델들 예를 들어서 X5나 이런 차들이랑 생각해보면 X5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X5도 가격이 꽤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1억이 다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 RX 기본형인 350H는 9천만원대거든요. 근데 350H가 9천만원인 것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기존에는 450H가 8천만원 였었는데 지금 이제 350H가 9천만원대로 올라와 버려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0H 플러스는 PHEV여가지고 그 차는 1억이 조금 넘어갔죠. 그래서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진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좀 받아들여질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제 시승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RX 500H F 스포츠는 차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힘도 상당히 괜찮고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승차감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좋고. 이어서 목적지 이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궁금한 RG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RG를 시승을 할 텐데요. RG450E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기 모터가 앞뒤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150kW, 네, 뒤쪽에 80kW, 그래서 총 230kW 출력이고요. 근데 인테리어가 좀 전에 탔던 그 RX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14인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고 계기판도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RX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느낌은 좀 많이 비슷해요. 여기 뒤에 있는 저 라인도 좀 많이 비슷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실내가 이쪽 스웨이드 재질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일단 몸도 굉장히 지지를 잘 해주고, 네, 지난번에 UX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UX를 전기차로 바꾼 거여가지고 사실 이제 주행 거리나 출력이나 여러 면에서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RG는 이 TNGA를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지금 적용을 한 만큼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도 지금 시승 코스가 짧아가지고 지금 차를 속속들이 다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느낌 위주로만 전달 드리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처음 출발하면 승차감이 엄청 좋아요. 와, 이거는 아까 RX, 물론 그 차는 이제 F 스포츠긴 했죠. RX는 그렇긴 하지만 아까 탔던 RX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엄청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수준이 아니라 좀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들 만큼 지금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이야, 이렇게 전기차 타본 차들 중에서 이 정도면 승차감은 제일 부드러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진짜 많이 부드럽고요. 근데 이게 지금 최고 출력이 230kW면 EV6 사륜이랑 뭐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이게 71kW가 적용되어 있는데 EV6는 77.4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뭐 EV6랑 파워트레인은 조금 비슷하다. 근데 사이즈는 얘가 좀 더 많이 크고, 그리고 이 차는 전비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비가 킬로와트아워당 5.4km를 가죠. 그래서 이게 공인받은 전비가 그 정도로 나왔으니까 상당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377km인데요. 5.4km per 킬로와트아워에다가 71kWh를 곱하면 대충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전비하고 주행 거리가 굉장히 이게 좀 심플하다, 이게 되게 투명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EV6 같은 경우는 전비 숫자랑 배터리 용량이랑 곱해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공인받은 것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공인받은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전비 계산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저도 아직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 차는 굉장히 투명한 전비를 가지고 있고 주행 가는 거리가 377로 나왔는데, 아마 뭐 실제로 주행해보면 훨씬 더 잘 나오겠죠. 오늘 그 부분까지 테스트를 다 못 해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냥 힘 위주로만, 힘은 상당히 좋네요. 지금 아마 노멀 모드인데도 230kW면 힘은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3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에어컨도 켜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노멀 모드에서 이 정도면 아무래도 EV6 사륜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힘은 뭐 괜찮고, 그러면 차량에서 스포츠 모드로 우선 한번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응답성이 좀 더 좋아지긴 하죠. 근데 이게 한 템포 늦게 나가는 게 뭐지? 근데 지금 뭐 사람이 3명 타고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230kW의 이 정도 가속력이면 그동안 이제 현대 기아차에 익숙해져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약한 느낌이 들긴 해요. 네, EV6 사륜이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가속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엑셀을 킥다운을 했을 때 약간 한 템포 굼뜨게 나가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가진 않는데, 밟으면 거의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데, 얘는 살짝 한 템포 쉬었다가 나가는 느낌이 조금 이제 특이하긴 합니다. 그건 뭐 세팅하기 나름이니까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도 분명히 하체가 좀 더 단단해지긴 했는데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는 아까 RX 탔던 때랑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그 파워트레인은 노말로 가고 서스펜션은 스포츠로 타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적합할 정도로 서스펜션 자체가 스포츠 모드에서도 상당히 단단합니다. 힘은 진짜 좋네요.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차에서 좀 나름 특징 내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그 레인지 모드가 있거든요. 레인지 모드를 하게 되면 거의 후륜구동으로 주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륜구동 100%로 주행하는 거다. 레인지 모드를 누르시면 에어컨도 바로 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정말 최고 그 주행 가는 거리만 늘리기 위해서 모든 세팅들을 다 바꿔버리는데 에어컨까지 꺼버리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인지 모드를 선택했다가 에어컨을 다시 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레인지 모드를 선택하면 거의 후륜 구동이거든요. 후륜 100%만 주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왜 나름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인 경우에 뒤쪽 모터가 더 크거든요. 물론 이제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뒤가 똑같죠. 그 차는 앞뒤 똑같이 160kW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EGMP 같은 경우는 후륜이 기반이기 때문에 뒤쪽에 전기 모터가 더 출력이 높아요. 근데 보통 이제 레인지 모드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에코 모드 같은 걸 쓰면 후륜을 더 아무래도 많이 주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출력이 높은 거를 더 메인으로 쓰는 거, 2륜으로 가더라도 후륜 구동인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 이런 차를 만약 에코 모드에서 2륜으로 주행할 때면 앞쪽이 출력이 낮은데 낮은 출력으로도 사실 충분히 주행은 가능하니까 그럼 앞바퀴 굴림으로 가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후륜 구동으로 가는데 뒤쪽 전기 모터가 출력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레인지 모드를 쓰게 되면 사실 막 가속을 막 즐기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레인지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출력이 높은 거를 쓰지 않고 출력이 낮은 거를 메인으로 해서 2륜 구동으로만 주행을 하니까 그래서 레인지 모드가 조금 더 레인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레인지 모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존의 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서랑은 조금 다른 그런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레인지 모드를 쓰게 되면 확실히 엑셀을 밟아도 차가 덜 나가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반응이 확확 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역시나 뭐 에코 모드나 레인지 모드 쓰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일반적인 차들처럼 그렇게 주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차도 지금 이 상태에서도 힘이 부족한 건 아닌데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G가 일단 뭐 파워트레인이나 힘 이쪽에서는 괜찮네요. 승차감이 일단 정말 편안해 가지고 그 점도 마음에 들고 공간 자체도 이게 휠베이스가 2850 정도는 되니까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 EGMP는 휠베이스가 훨씬 더 크긴 하죠. EV6가 2900이고 아이오닉 5가 3000이니까 그 차들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조금 좁은 느낌이 감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이 전기차에 있어서 휠베이스가 절대적으로 실내 공간이랑 동일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커지긴 하지만 왜냐하면 차체 길이가 있고 뒤에 트렁크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동일하진 않은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 RG 같은 경우도 실내 공간은 꽤 넉넉하게 잘 뽑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렉서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거의 뭐 LS의 준하는 LS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LS에 가까울 정도로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실내 공간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보들이 많이 됐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잘 적용되어 있고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RG는 일단 차의 상품성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차가 막 파워풀하게 세팅되어 있는 차는 아니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하고요. 자, 그럼 이제 RG가 가격이 이게 지금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기본 수프림이랑 위에 럭셔리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수프림 트림이 8,4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8,500만 원이 그 전기차 보조금의 상한이잖아요. 8,500이 넘어가 버리면 보조금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한선에 맞춰 가지고 가격을 세팅을 해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럭셔리 트림도 수프림을 기본으로 받고 럭셔리 트림은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된 거니까 럭셔리 트림도 똑같이 보조금 50%를 받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 렉서스에서 판매를 리스로만 판매를 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리스는 이제 법인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 보조금은 못 받는데요. 이 보통은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보조금을 50% 받게 되면 거의 한 400이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에 적용되는 보조금이 한 320만 원 뭐 그 수준에서 지금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리스로 받게 되면 뭐 어차피 리스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보조금을 50%는 받는데 지자체 보조금은 못 받는다.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사실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수프림 트림 같은 경우 옵션이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어 가지고 조금 아쉽죠. 그래서 뭐 대체로 옵션을 생각하시면 럭셔리 트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그 차는 9천만 원이 넘어가죠. 어쨌거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요게 사이즈가 그 2급의 전기차의 그 절대 강자 모델 Y 테슬라 모델 Y랑 사이즈가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모델 Y는 그 퍼포먼스가 8천만 원대예요. 기본 듀얼 모터 트림은 7천만 원대고 퍼포먼스가 8천만 원대인데 이 차는 상위 트림이 9천만 원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모델 Y 퍼포먼스는 제로백 3.5초거든요. 그 차는 장난 아니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런 차인데 그 차가 8천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지금 230kW 가지고 8천, 9천 이러니까 출력 면에서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렉서스니까 렉서스의 좀 이렇게 럭셔리한 느낌 또 뭐 그런 면에서 또 렉서스는 또 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드디어 렉서스에도 탈만한 전기차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뭐 괜찮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상대적으로 경쟁 모델들이랑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시면 또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구성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지금 시승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고의 장점은 승차감이 진짜 좋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꽤 매력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 좀 독특한 구성 중에 하나가 이 기어를 변환하는 이 다이얼이거든요. 근데 이 다이얼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아에도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 차들은 그냥 바로 돌리면 되는데 이 차 같으면 바로 돌리면 안 되고 바깥에 이렇게 눌러서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다이얼은 굉장히 멋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차도 역시나 스포츠 모드에서 그 롤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RX만큼 지금 급한 코너가 없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약간 넘어가려고 하다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하체는 진짜 괜찮네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게 병이어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경쟁 모델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지 이 자체로만 보면 기존의 렉서스들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힘도 진짜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엄청 강력하고 또 뭐 전기차니까 엄청 조용하고 성차감 엄청 좋고 그리고 지금 하체 세팅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까 RX도 마찬가지고 이 차도 그렇고 진짜 괜찮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루프가 지금 파노라마 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요거 그 쉐이드는 따로 없고 지붕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거 그 감도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을 차단할 수도 있고 요거를 투명하게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투명하게 바뀌어 가지고 하늘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뀝니다. 근데 요게 온오프로만 되게 되어 있군요. 요게 온오프가 아니고 좀 몇 퍼센트 요러고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 괜찮을 텐데 지금 온오프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투명한 거 그다음에 불투명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좀 투명한 상태도 완전히 맑은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은 디퓨저가 끼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햇빛을 차단할 때는 이렇게 해서 지금 주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브레이크 제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드롤릭이면서도 전기 모터가 또 도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굉장히 부드럽게 제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렉서스가 이 파워트레인 출력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전자의 필링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매끄러운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술 개발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렉서스가 늘 그랬죠. 이런 렉서스 SUV들은 렉서스다운 그런 주행 감각이 진짜 매끄러운 주행 감각이 매력인데 이번 RG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놨습니다. 네, 지금 공도 주행을 마치고 왔는데요. 지금 RX 디자인도 잠깐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스핀들 그릴 형태가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몸체랑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해서 스핀들 바디라고 지금 부르고요. 앞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노즈 나와 있는 이 부분 지금 공통적으로 RG도 마찬가지고 RX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디자인은 진짜 예뻐요. 렉서스는 이제 이 스핀들 그릴 스핀들 바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렉서스는 확실히 디자인은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에는 역시나 이제 L-쉐입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이 지금 RX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 전부 다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요건 지금 F 스포츠여 가지고 까만색에 좀 스포티한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이즈가 길이는 똑같은데 휠 베이스가 60mm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기존에는 바퀴가 이렇게 안으로 좀 몰려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스탠스가 이렇게 쫙 뻗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확실히 이번에 비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진짜 괜찮죠. 자, 요거 아래 RG를 보시면 RG가 이름이 그동안 렉서스 같은 경우 이제 UX, NX, RX, LX 이렇게 해서 X가 다 붙거든요. SUV는 다 X가 붙어 이제 크로스오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요번에는 이름이 RG잖아요. 그래서 이 G가 제로 엑시스 뭐 아니면 또 제로 에미션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름을 RG라고 지금 붙였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 스포일러가 이런 건 진짜 저도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이게 SUV의 스포일러면 여기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마련인데 가운데가 없이 이렇게 뾰족하게 뿔처럼 이렇게 지금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는 거. 이게 공기 역학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이 루프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여기서 와류가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다듬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데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RG가 전체 길이는 RX에 비해서 사실 짧긴 하지만 근데 휠 베이스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와, 이 정도면 트렁크는 상당히 넓은 편이죠. 네, 굉장히 여유 있는 트렁크가 되어 있고 요거는 요거 빼서 요렇게 접으면 되니까 요렇게 하면 간편하네. 네,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 접는 버튼 따로 없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밀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꽤 반듯하긴 하네. 약간 불룩하긴 하지만 완전히 평평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반듯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면 자, 2열이 우와 진짜 넓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2열 공간에 주먹이 2개 들어가고도 남네요. 와, 2열 공간 진짜 넓구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 베이스는 뭐 2850밖에 안 되지만 실내 공간은 거의 렉서스 LS에 준할 정도로 넓다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RX보다도 더 넓거나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되니까 2열 공간 진짜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송풍구랑 충전구 마련되어 있고 2열에 열선 시트도 있고 RX 같은 경우에는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2열에도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각도도 조절이 이게 기본 각도고 여기서 요만큼 지금 더 눕죠. 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눕혀 놓으면 각도도 이 정도면 상당히 편하네요. 야, 2열 공간이 생각보다 넓구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RX랑 RG 두 개 모델을 도로에서 시승을 해봤는데요. 시승 시간이 사실 너무 짧아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 좀 안타깝긴 한데 기본적으로 렉서스가 SUV에서 추구하는 그 편안하고 굉장히 그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대로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여전히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RG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게 전기 모터가 힘을 굉장히 부드럽게 뽑아주다 보니까 운전이 정말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RX는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디자인도 많이 나아지고 해서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고 RG는 지난 UX 302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거는 뭐 그건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굉장히 최신 전기차 같은 그런 스타일로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굳이 또 아쉬운 거 따져보면 이게 급에 비해서 힘이 출력이 아주 파워풀하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조금 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RX도 그렇고 RG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뭐 소비자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는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뜨거워. 감사합니다.